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문영배 재판관이 이상한 가처분을 결정을 할까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고 일종의 현상 유지에 더 가까운 행위죠. 그래서 헌법상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간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상 권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대행도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변호사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여야가 의견이 첨예한 상황인데 변호사 한 사람이 일반 국민이죠. 일반 국민 한 사람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소송은 자기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개헌 포교령 1호에 대해서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다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게 전례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이 주심을 맡았고요. 주심을 맡은 이후에 어제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하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퇴임 며칠을 놔두고 여야가 첨예한 사안에 끼어들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또 이상한 결정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월권을 넘어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없는데 굉장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편파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민주당하고 하는 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저번에도 보면은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하라고 난리를 치다가 또 며칠 지나니까 선고기일 잡히고 나서 조용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니 많이 하고 엄청 시끄럽게 하다가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바라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갑자기 또 좀 조용해졌어요. 이거는 헌재의 결정 방향과 내용이 어디서 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원래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 당연히 인사청문 준비팀이 헌법재판소에 꾸려지고 이 인사청문 준비팀이 후보들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사청문 준비팀도 지금 일부러 안 꾸린다라고 어제 보도가 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영배 소장대행이기 때문에 이걸 지시를 한 겁니다. 인사청문 준비팀 꾸려서 지원하는 거 하지 마.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거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의 지명행위를 무효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꼼수라고 생각하고 법 이론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례도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념 편향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수사 대상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 정보를 공유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될 것이고요. 결정에 있어서 만약에 법률상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 헌재가 이렇게 퇴임 직전에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어느 민주당의 편을 드는 판결까지 한다면 그 편향성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애초에 각하돼야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아직
이완규 재판관 후보나 함상훈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이 안 됐어요. 임명조차 안 됐는데 어떤 권한이 침해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임명을 위해서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요청서도 현재 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아예 청구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명을 하겠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지 어떤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현재 판례상으로도요, 장래에 일어날 것이 틀림없이 확실한 경우에만 장래의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100% 확신합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만 있었지 어떤 법률상 효력 있는 어떠한 공문이 오고 가거나 하는 절차도 없었는데 왜 벌써부터 다음 주에 가처분 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이게 너무 무리한 장면이니까 헌재에서 스물스물 소문이 삐져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냥 지명 발표만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그것은 아주 우스운거리고 헌재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헌재 존폐론까지 나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정말로. 이게 어떻게 헌재 결정을 그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진심으로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한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퇴임 2, 3일 앞두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관에 대해서 발표만 있었지 지금 어떤 확고하게 임명하겠다는 임명이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해서 미리 막는다? 이거는 민주당 이중대나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산하의 그냥 법률연구소처럼 되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헌재의 위상을 헌법재판소 연구관들도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등은 지난 탄핵 재판에서도 굉장히 비겁하게 보충 의견으로 피해간 거거든요. 김복현 재판관까지 해서. 이게 본인들도 이 재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결정문에 쓰면서도 그 굉장히 하나만한 거예요. 보충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역사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피해갈 것 같으면 헌법재판관 자리에 차라리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사표 쓰고 그 자리가 뭐라고 그거를 자리를 지키면서 맨날 보충 의견이나 내고 있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는 이 가처분을 인용하려고 다른 재판관들이 그렇게 덤비는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사표 던지거나 발표하거나 그 재판 자체를 보이콧할 것 같아요. 가처분이면 이게 소수 의견도 못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6명이 이제 민주당 베이스의 재판관이 되는 거거든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 3명은 맨날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뭐 달아봤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결정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예민한 사안을 그냥 두 눈 뜨고 그냥 멀쩡하게 보고만 있습니까? 표가 그냥 다수결해서 그냥 다수결 지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법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은 충분히 임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먼 장래에 수술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수술해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면 장기간 사고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5개월, 6개월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설사 대통령 탄핵 재판이 또 열렸을 경우에 탄핵 재판은 얼마 만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180일 이내에 내려야 돼요. 지금 헌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0일 넘은 탄핵소추 사건이 아주 흔해요. 그러면 180일이라는 법적 기한으로 봤을 때 6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퇴임한다고 칩시다. 혹은 대통령 목사 헌법재판관들이 3명 동시에 퇴임한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를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7명 체제 하에서도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2명을 지명한 것이거든요. 그 2명도 이한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 5.18 유공자예요. 그리고 함상훈 고법부장 판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실력과 인품이 겸비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들을 지명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마은혁 정계선 후보는 임명해도 되고 정권 잡아서 만약에 헌법재판관 지명한다 그러면 뻔히 자기 편 지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은 그냥 출근만 하면은 그냥 되는 건가요? 저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는 재판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저는 정말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소수라도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다수결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열받아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음 주에 결론 내겠다는 거는 결론이 뻔한 거예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자기가 퇴임 전에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작 피우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사청문 준비팀 바로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만 아직 지명 발표만 있었고 후속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각하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처분의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면 무슨 사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명과 관련된 정식 공문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가 일반 국민이 종이 몇 장 내면은 그것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주나요? 이게 헌재 전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 헌재가 이때까지 가처분을 인용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헌정사상 딱 1건입니다. 그것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9명에서 3명이 퇴임되는데 민주당이 그때는 배짱 튕기면서 일부러 6명 체제를 방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7명 이상이 있어야지 심리가 진행되는데 혹시 헌재가 마비될까봐 헌재가 6명으로서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명 이상이 심리가 진행돼야 된다는 그 규정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6명이 심리 진행한 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보충되면 그때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효력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이지만 헌재가 헌재 스스로를 규율하는 거예요. 헌재가 헌재 스스로의 재판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다른 정부기관에 기속하거나 다른 기본권을 침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그거 한 건 있었는데 이거를 퇴임 직전에 이 여야가 이렇게 첨예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며칠 심리하고 대충 다수결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다? 그걸 또 민주당은 미리 안다는 듯이 또 가만히 있는다? 저는 헌재가 문 닫을 일이라 생각하고 언젠가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럴 정도의 일이에요. 월권이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법의 해석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예 사건 대상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로 사건 대상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 전혀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이것이 헌재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헌재에도 이런 의견서를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관계인으로서 헌재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헌재도 경고방동하지 않기를 특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 직전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이렇게 망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